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 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했던 배신과 그리고 10년 후에 찾아온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에게는 꽤나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셋째 딸이었고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며 3년간의 병수발까지 도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고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 하나와 경기도의 땅 몇 필지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총 재산이 15억 원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꽤 큰 돈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큰오빠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1년에 몇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작은 오빠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며 병문 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미경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정성껏 모셨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죽을 끓여 가져다 드리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사 역할까지 했어요. 남편은 그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모두 부담했어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해가며 월 300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형제들은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에만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강남 상가 건물시가 10억 원은 큰아들에게, 경기도 김포 땅 2필지시가 3억 원은 작은아들에게, 그리고 경기도 파주 땅 1필지와 예금 2억 원은 막내딸 미경에게 남긴다. 미경이가 나를 가장 잘 돌봐줬기 때문이다. 당시 제가 받기로 한 파주 땅은 시가로 약 1억 원 정도였어요. 전체 유산에서 보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모신 정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경아, 이 유언장은 공증이 안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큰오빠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법정 상속으로 가자. 아들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아. 작은 오빠도 맞장구를 쳤죠. 오빠들, 그래도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인데. 유언장? 그게 뭐 어쨌다고? 공증도 안 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큰오빠는 아예 유언장을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황급히 말려서 겨우 보관할 수 있었죠. 장례식 다음 날 형제들은 아버지 명의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농협에 있던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 신한은행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 300만 원까지 모든 것을 본인들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야, 미경아. 내가 받을 건 파주 땅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것도 우리가 양보하는 거야. 오빠, 그런데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잖아요. 버스도 안 다니는 곳이고. 그러니까 뭐, 너도 강남 상가 건물 달라는 거야? 꿈깨. 여자가 무슨 재산이 그렇게 필요해? 작은 오빠의 말이었어요. 2014년인데도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경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원래 며느리는 재산 상속 못 받는 거야. 오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에요. 딸이 뭐 어쨌다고?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야. 결국 저는 파주에 있는 변두리 시골 땅 한 필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1,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당시 공시지가로는 8천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땅이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총 15억 원의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은 건 고작 8천만 원. 그것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반면 오빠들은 13억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갔죠. 이건 내 몫이다.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큰오빠가 등기권리증을 던지듯 제게 주면서 한 말이었어요. 당시 저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걸려 실직 상태였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이와 5살이던 작은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일 여력이 없었죠. 여보, 그냥 조용히 지내자. 아이들한테 좋을 게 없어. 남편도 소심한 성격이라 가족 간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마음의 상처만 안고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재취업을 했지만 예전만큼 벌지 못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월 12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갔죠. 아버지가 주신 그 파주 땅은 버려진 빈 땅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보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했죠. 등기만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여보, 그 땅 그냥 팔까? 관리비도 나가고.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유산인데 솔직히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접근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그냥 농지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가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왜 그래? 우리 땅 있는데 말이야. 파주 그 일대가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선정됐대. 남편이 들고 온 신문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GTX-A 연장선 확정,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저희 땅이 있는 곳 바로 옆으로 GTX역이 들어서고 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야? 우리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 일대요?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80만 원까지 올랐어요. 실거래 가로는 평당 100만 원도 넘게 거래되고 있고요. 10년 전에 8천만 원 정도였던 그 땅이 무려 15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갖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내년에 GTX 착공 들어가면 더 오를 거예요. 지금도 투자자들이 그 일대 땅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간 잡초만 무성했던 그 버려진 땅이 갑자기 황금 땅이 된 거였죠. 며칠 후 실제로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혹시 파주시 동땅 매입 의향 있으시나요? 얼마예요? 현재 16억에 매입 제안 드립니다. 현금 거래로요. 16억.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10년 전 오빠들이 가져간 재산보다도 더 큰 돈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뜬 지 불과 일주일 만에
10년간 연락 없던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오빠. 그냥 지내요.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제사. 이제 누가 지내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버지 제사는 그동안 제가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오빠들은 10년간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땅 중에 파주에 있는 거 말이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요즘 개발된다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 땅도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인데, 그걸 내가 혼자 갖는 게 맞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버려진 땅이니까. 내가 가져라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오빠, 그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공증도 안 된 유언장으로 받은 거잖아. 법적으로는 우리도 상속분이 있는 거야. 결국 이틀 후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와서는 거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를 알지? 큰오빠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오빠들 차나 드시고 이야기해요. 차는 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파주 땅 말이야. 네. 그것 값이 엄청 올랐다며? 15억인가 16억인가? 작은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혼자 갖는 게 말이 되냐? 오빠, 그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줬다고? 그때 우리가 법정 상속으로 하자고 했을 때 너도 동의했잖아. 동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동의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 큰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들도 아버지 자식인데 이건 불공정한 상속이었어. 이참에 재조정하자. 재조정이요? 응. 그 땅을 팔아서 우리 삼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지자. 그게 공평한 거 아냐?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년 전에는 자기들이 13억 원어치를 가져가면서 저한테는 8천만 원짜리 땅만 주더니 이제 그 땅값이 오르니까 나눠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빠들, 그럼 10년 전에 오빠들이 가져간 강남 상가나 다른 땅들도 다시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큰오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그 재산으로 사업하고 투자해서 손해도 많이 봤어. 그래, 상가도 공실이 생겨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그런데 내 땅만 운 좋게 값이 오른 거잖아. 작은 오빠도 거들었어요. 오빠들, 저는 그동안 아버지 제사도 혼자 지내고 성묘도 혼자 다녔어요. 오빠들은 10년간 한 번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우리가 해달라고 했나?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해. 오빠들의 태도는 정말 가혹했어요. 10년간 홀로 아버지를 기리며 살아온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미경아,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이참에 법적으로 싸워볼까? 큰오빠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법적으로요? 그래. 상속 무효 소송 말이야. 당시 상속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분할 요구하는 거지.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어. 내가 이기기 어려울걸. 작은 오빠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빠들,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상해? 뭘 상의해? 간단한 일인데. 그 땅 팔아서 3등분 하자. 그럼 우리가 5억씩 갖는 거야. 5억씩이면 충분하잖아. 너도 5억이면 그동안 고생한 거 치고는 많이 받는 거야.
오빠들은 이미 계산을 다 해놓고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형님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역시 소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리가 있다고? 1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너무 심하게 대립하면. 가족?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족다운 대접을 한 적이 있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마저 오빠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담당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당시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고요. 정말요? 네. 자필 유언장은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형제분들이 당시 유산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역소송도 가능해요. 변호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문제였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회수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300만 원.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어떻게든 마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선임 전에 저는 더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증거 수집이었어요. 오빠들이 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휴대폰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의 유언장과 당시 병원 기록들을 모두 찾아냈죠. 일주일 후 예상대로 오빠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미경아, 생각해봤어? 오빠들, 아직 좀 더 시간? 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우리도 바쁘다고. 큰오빠가 짜증내며 말했어요. 저는 미리 녹음 앱을 켜두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빠, 그런데 10년 전에 오빠들이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법정 상속으로 했잖아. 법정 상속이면 저도 똑같이 나눠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상관이야?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지나간 일로 해야죠. 제가 조금 강하게 나오자 작은 오빠가 화를 냈어요. 야, 인연이 진짜.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년이라고요? 그래, 년. 시집간 년이. 친정재산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 오빠들은 욕심이 없나요? 10년 전에 13억 원을 가져가고도 또 달라고 하는 게, 야, 그때 우리가 뭐 잘못했어? 내가 동의했잖아. 큰오빠가 소리쳤어요. 동의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유언장도 무시하고. 유언장? 그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종이 쪼가리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을요? 그래, 종이 쪼가리야. 공증도 안 된 게 무슨 소용이야? 오빠들의 발언은 점점 과격해졌어요. 미경아, 너 진짜 혼자 다 먹을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15억을 혼자 갖겠다는 거잖아. 너만 잘 먹고 살려고 하냐? 우리도 사는 게 힘들어. 작은 오빠가 욕설과 함께 말했어요. 진짜 이기적이야.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잘해줬다고요? 언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비 보태준 적 있어요? 명절에 안부 전화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반박하자 큰오빠가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가 왜 제사비를 내야 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바빠서 연락 못 한 거야. 그걸 트집 잡고 있어? 바빠서요? 10년 동안 한 번도요? 그래.
바빠서. 우리는 사업하느라 바빴어. 내처럼 한가하지 않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10년간 마트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바빴는데 한가하다니요. 오빠들, 그럼 이렇게 하죠. 10년 전 상속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아버지 전체 재산 15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제 말에 오빠들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정 상속이면 저도 3분의 1은 받아야 하잖아요. 5억 원이요. 야, 그건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럼 제 땅도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인연이 진짜 우리를 우습게 보나? 큰오빠가 벌떡 일어서며 협박했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우리가 변호사 쓸 돈 없는 줄 알아? 내가 이기면 내가 성을 바꿔. 작은 오빠도 거들었어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고. 돈 없는 년이 우리한테 덤벼. 미경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땅 팔아서 3등분 하자. 안 그러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야. 오빠들은 위협을 하며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그리고 10년 전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인정하는 발언까지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변호사님이 놀라셨어요. 이건 오히려 의뢰인께서 역공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네요. 역공이요? 네. 이 녹음에서 형제분들이 당시 상속 과정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과 욕설까지. 변호사님은 즉시 대응 방안을 세워주셨어요. 일단 유언장 진위, 확인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속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요. 손해배상요? 네. 형제분들이 10년간 부당하게 점유한 재산에 대한 이자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당해만 살아왔는데 오히려 제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였죠. 변호사님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먼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필체가 확실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10년 전 제가 아버지를 모시며 간병했던 모든 기록들을 찾아냈어요. 병원 진료 기록, 입원비 결제 내역, 장례식 준비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의뢰인께서 정말 아버님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네요. 변호사님이 자료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시 형제분들이 기여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의뢰인이 100% 부담하셨네요. 그런데 상속에서는 거의 배제당했고요. 네. 이건 명백한 불공정 상속이에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한 달 후 변호사님이 오빠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속 무효 및 재분할 요구,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해서요. 내용 증명을 받은 큰오빠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미경아, 이게 뭐야? 변호사까지 끼고 오빠가 법정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법정은 무슨,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마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미경아,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자. 내 땅은 내가 가져. 대신 우리한테 좀 나눠줘. 얼마요? 한 2억씩만. 아니야, 1억씩만. 1억씩이라고 해도 총 2억 원이에요. 제가 왜 오빠들에게 2억 원을 줘야 하죠? 오빠, 전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변호사?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가족끼리. 가족이요? 10년 전에 저를 가족으로 대우했나요? 결국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오빠들이 10년간 아버지 강남 상가에서 얻은 임대 수익이 총 3억 6천만 원이었어요. 월 300만 원씩 10년이니까 당연한 계산이었죠. 그리고 다른 땅들도 일부 매각해서 이익을 받더라고요. 총 5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은 상태였어요. 반면 저는 10년간 그 파주 땅에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재산세와 관리비만 지출했죠. 법원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될 것 같나요?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고 당시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명백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억 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간의 이자와 위자료까지 포함하면요. 3억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빠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 싸웠거든요. 그들은 당시 합법적으로 상속받았다며 끝까지 버텼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오빠들이 저에게 합의를 제안해 온 거예요. 미경아, 이렇게 오래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큰오빠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안을 보내왔어요. 파주 땅은 의뢰인이 갖고 대신 5천만 원을 형제들에게 지급. 5천만 원? 터무니없었어요. 제가 받을 땅이 15억 원인데 왜 5천만 원을 줘야 하죠?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했더니 며칠 후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파주 땅은 의뢰인이 갖고 대신 1억 원을 형제들에게 지급. 이것도 거절했어요. 파주 땅은 의뢰인이 갖고 강남 상가 임대 수익 일부만 배상.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이 왔어요. 오빠들이 점점 조건을 낮춰오는 걸 보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1년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들 오빠들은 원고저에게 3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승소였어요. 게다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고는 10년간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고 장례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 피고들은 자필 유언장을 무시하고 재산을 독점했으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오빠들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님은 2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결국 오빠들은 2심 진행 중에 합의를 요청해왔어요.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번에는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3억 5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제사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네. 10년간 한 번도 오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오빠들은 결국 이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더 이상 법정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3억 5천만 원을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2024년 여름 드디어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났어요. 저는 15억 원 가치의 파주 땅과 3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어요. 총 18억 5천만 원이었죠. 10년 전에 8천만 원어치 땅만 받았던 제가 이제는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오빠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큰오빠는 마지막에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홀가분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당하며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그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파주 땅 중 일부 5억 원 상당을 매각해서 서울 강서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미경인의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운영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파주 땅 10억 원 상당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내년에 GTX가 개통되면 더욱 가치가 오를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임대 문의가 와서 월 1,000만 원의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아이도 피아노와 태권도를 배우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10년간 위축되어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우연히 작은 오빠와 마주쳤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 여유도 생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이인 거죠. 요즘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용기를 얻으신다고 해요. 미경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렇게 용감하게 맞서볼 걸 그랬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당한 일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매년 기일 때마다 혼자 성묘를 다니며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해요. 아버지, 제가 드디어 아버지 뜻대로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올해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특별한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유산을 제대로 받고 그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그 힘들었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맞서보세요. 법은 공정한 편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년에는 카페를 하나 더 낼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남편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닐 거예요. 무너졌던 자존감, 외면받았던 가족 사이에서 저는 이제야 겨우 나의 인생을 찾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꼭 본인만의 행복한 인생을 찾으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